두 번째 기업은 코이즈입니다. 코이즈는 2006년 설립돼서 2012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LCD의 부품인 백라이트 유닛의 핵심 소재, 광학 필름의 코팅과 도광판 및 보호 필름 제조 및 판매입니다. 백라이트 유닛은 자체 발광이 아닌 빛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전달하는 부품으로 광균일도를 높여주는 부품인데요. 코이즈의 주요 고객사로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미래나노텍 등입니다. 매출 포지션은 광학 코팅 부문 94%, 조명 부문 3%, 기타 1%, 상품 매출 3% 등으로 구분됩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61억 원, 영업 손실 94억 원, 당기 순손실 13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2% 감소했고 영업 손실,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부족으로 LCD TV 생산 감소가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인한 고객사 해외 공장 운송 차질로 손익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코이즈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 보고서입니다. 유상증자 결정입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300만 주, 한 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입니다. 이 회사 증자 이전에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그러니까 현재 주식 수죠, 1661만 4175주를 발행해 놨는데 300만 주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겠다라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회사는 이 시설 자금 32억, 운영 자금 30억, 채무 상환 자금 20억을 좀 배정을 하면서 전체 80억이죠. 80억 6,500만 원의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청약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여기서 청약되지 않은 잔여 물량을 일반을 대상으로 이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네.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요 2,755원이고요. 확정 발행일은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755원은 지금 이 공시 시점에 발행 예정가로서 만약에 주가의 어떤 변동성에 따라서 발행가액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발행가 산정 방법은 신주 발행 산정 방법 거의 1개월, 일주일, 최근일 기준 산술 평균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청약 예정일입니다. 구주주 청약 예정일 5월 9일 그리고 5월 10일 양일간쯤 진행을 하고 납입일 5월 17일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30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 주관회사는 KB증권인데 전체 지금 내용을 보면 총액 인수,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 공모까지 가지 못하는 미청약 물량은 KB증권이 전량 인수하는 어떤 조건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단 내용에서는 청약에 대한 어떤 방법이고요. 지금 대표 주관회사는 자, 배정할 주식회사 공모부에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자기 계산해서 인수할 수 있다. 신주 인수권에 관련된 사항 지금 내용을 보면은 KB증권이 전체 총액 인수 발행 형태는 좀 아니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신주 인수권 징수 명의대에서 기간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가 된다. 네, 총액 인수 조건은 아니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청약이 완료가 되면 네. 나머지 잔여 이 청약 물량은 미발행 처리가 되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코이즈 저희가 1월 방송에서도 다뤘었는데 그때 이제 상반기 내 1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 증자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83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 발행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또 공모주 관심이 많거든요. 네. 네, 흥행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공모주 청약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공모주 투자.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일반 공모. 자,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입성해서 시장에 첫 선을 보이는 것이고 네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회사의 어떤 사업 역량, 사업의 어떤 히스토리들이 분명하죠. 현재 사업 모멘텀, 향후의 모멘텀, 그리고 현재 주가 가치의 어떤 변동성까지. 그런데 이 선자의 경우에
신규 상장 종목의 어떤 이 청약 물량은 기업의 어떤 밸류 가치를 처음 선보이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앞으로 받아가야 되는 어떤 관점이죠. 시총 500억짜리가 앞으로 1,000억이 될지 2,000억 원이 될지는 시장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평가가 정확하게 좀 돼 있죠. 그렇죠. 기간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은 좀 가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 기간, 회계 기술을 좀 거치면서 회사의 이 표면적으로 좀 보여지는 시가총액 규모, 그다음에 회사의 가치 규모들이 좀 판단이 좀 되는데 네네. 지금 코이즈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의 300만 주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는 만큼 이후에 상장일 이후에 환금성, 주가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는 요인, 내가 배정받은 주식수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개별적인 판단을 한다면 일반 공모 청약에 대해서도 사실상 사업의 성장성이나 실적이 좀 월등하게 좀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수요가 좀 많이 몰리는 판국에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한다든가 지속적인 어떤 장기 불황을 좀 이뤄낸다면 사실상 이 저가의 어떤 발행된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희석 가치 요인을 고려했을 때 청약에 대한 어떤 흥행 요소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이즈의 경우에는 뭐 실적적인 측면을 좀 보더라도 실적이 좀 좋지 못했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1억의 매출을 해서 9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을 판단하기엔 좀 약간 무리수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달되는 자금은 사실상 운영 자금과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으로 좀 배정이 좀 될 텐데 그래서 사실상 이게 흥행에 성공하겠다. 이게 신규 상장 종목과는 이제 온도차가 있다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저가 메리트가 있어도 청약의 흥행 요소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자금 조달 목적을 보면요, 시설 자금 조달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 이 지난해 코이즈가 양극재 첨가제 대량 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나노 산화 금속물 생성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서 양극재의 어떤 핵심 첨가 소재를 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생산이 아니라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뭐뭐뭐 하겠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라는 단서죠. 지금 개발이 성공돼서 시생산이 들어가는 용도의 시설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사업에 들어가는 시설 투자의 어떤 배정 금액이 32억 원은 그렇게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어떤 사업 부분, 비엘류 사업 부분의 어떤 이 실적 감소 효과가 좀 확연히 좀 빠지고 있는데 지금 160억 매출액 대비 영업 손실의 규모가 상당히 좀 크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회사는 내실을 좀 기반으로 해서 구조적인 어떤 사업 구조가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어떤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지 여기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시설 투자를 통해서 자,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재료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이에요. 회사가 숫자를 정확하게 내고 있고 실적에 기반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의 시설 투자 관점과 만성 적자를 실현하고 있는 관점에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은 그리고 사실상 이제 배정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뭐 판단할 때 이걸 좀 너무 이게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양극재 소재의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는 좀 맞지만 네. 사실상 아직 개발의 성공과 양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좀 아니라는 점, 이 점도 잘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적자 금액의 상황에서는 시설 투자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감사 의견과 관련이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여부 부분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럼 이거는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일까요? 네, 이 코멘트는 뭐냐면요, 이 감사 보고서에 관련된 부분, 감사 의견과 이 숫자와는 관련이 없는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있다. 불확실성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숫자가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이 회사의 매출액은 145억, 별도 기준의 1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68억 원의 손실을 냈고 114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좀 냈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 내부의 구조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다시 정립해서
과감하게 중단해야 되는 사업은 버리고 그렇죠. 신사업으로서 수익을 내는 사업으로서의 어떤 회사 가치를 키워가야 되는데 현재 감사 시점에서 계속해서 어떤 사업을 꾸려가기에는 조금 리스크는 있다라고 이 코멘트가 좀 기재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코이즈의 전망과 또 대응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코이즈 일봉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2021년도 시점을 좀 보면 2,000원대에 있던 이 주식 12월 달에만 무려 거의 6배가 네. 급등을 했죠. 단순하게 인위적인, 누가 봐도 인위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인데 사실상 이 코이즈가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주로 좀 이 편입이 맞아요. 좀 네. 됐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문이라는 대표자가 중앙대 동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마 급등을 좀 한 이후에 네네. 지금 대선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의 시작 전보다는 좀 상단에는 있지만 주가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한 구간 유간으로 우리가 식별이 좀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의 어떤 주가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좀 단기에 조정을 받거나 급락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네네. 코이즈의 경우에 오늘 1.76% 그래도 비교적 하락폭이 좀 작은 이유는 이미 1월 달에 선반영 됐습니다. 자, 어떤 이유? 공정공시를 통해서 상반기에 1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계획 발표가 있었고 이게 이번 시점에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시점에 가시화가 좀 된 것인데 네네. 추세적으로는 지금 인위적으로 상승했던 요구간이죠. 매물대가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적 관점에서 회사의 모멘텀을 기대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신규 매수적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도 장시간 저는 중기 이상의 어떤 시간 동안은 그래도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좀 판단해 보고요. 일단 감사 보고서를 적정하게 제출한 만큼 감사 리스크가 해소되었지만 이후에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에는 주가 가치 희석 요인을 고려해서 투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